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K러브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감춰진 진실입니다. 오늘은 감춰진 진실의 포맷을 조금 바꿨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 진실을 알아보는 거였는데요. 오늘은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던 진실은 무엇인지 그것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거북이. 두 번째, 호박. 세 번째, 사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춰진 진실 첫 번째,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감춰진 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상대편과 여러분들 관계에서의 진실이 아니라 그것 역시 포함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그 진실, 감춰져 있었던 그 진실은 무엇인지 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될지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감춰진 진실은 어떤 형태의 것인지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클로버가 나옵니다. 그래요. 감춰진 진실은 뭐냐? 라고 해서 나온 카드가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의미죠.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 클로버는 여러분 뭡니까? 행운의 상징이잖아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감춰진 진실은 행운과도 같은 그런 거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안 좋은 일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행운적인 형태로 오는 것을 만들어주는 계기라는 것도 의미하고요. 어떤 일이 오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클로버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뉴스나 좋은 일이 오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오냐면 누군가가 가져오거나 혹은 큰 건 아니에요. 클로버의 행운은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행운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 무엇인가이기는 합니다. 연애로 볼 때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가족을 이루게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단 사귀는 보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오래 가든 짧게 끝나든 뭐가 됐든 연애로 오는 건데요. 그게 왜 행운으로 오는 거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누군가가 지금 현재 필요로 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카드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연애가 시작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뭐가 되든 간에 좋은 뉴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것, 이런 거랍니다. 일단 행운적인 부분이니까 좋은 거죠.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이건 뭘까요? 여러분, 느낌적으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예를 든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연애를 할 사람을 만난다, 가보는 게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큐피트 에로우가 왔어요. 여러분에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오고 있나 봅니다. 그게 지금 감춰진 진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춰져 있다라는 걸 포커스로 볼 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나에게 화살을 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알죠. 이걸 못 느끼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조금 부담된다 이러면 내가 거부를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모르진 않죠. 그런데 이게 행운의 형태로 온 거라면 이분하고 뭔가 짧게 끝나지 않고 잘 가는, 오래 가는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그렇습니다. 일단 얘는요, 뉴스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걸 수도 있어요. 있잖아, 그 선배 너한테 마음이 있대. 뭐야, 약간 요 느낌?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큐피트 에로가 온답니다.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연애를 하실 건가 봐요. 힌트 카드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 진실은 뭔지, 어떤 곳에 숨어 있는 건지 한번 열어볼게요. New Exercise Program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New Exercise Program인데요. 운동하는 방법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헬스클럽이겠죠. 안 다니던 헬스를 끊어서 헬스클럽에 기부 요정이 된다. 3일만 나가고 안 나간다. 뭐 이런 것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한 달을 다녀보겠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운동 방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운동이라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좀 바꾸는 그런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냥 쉬는 날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퍼져 있다 인데 가을이기도 하고 단풍도 있고 이래서 뭐 등산을 간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번 해본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의미를 할 거예요. 꾸준히 하고 있던 것에서 좀 변화를 가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단순하게 보면은 얘는 헬스클럽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을 끊으실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안에서 이 큐피트의 에로우를 만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어떤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스클럽의 관장님께서 저기 38번 회원이 마음이 있대요. 뭐 이런 거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들의 카드를 좀 열어봅시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보면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꺼내면 뭔가가 이제 나옵니다. 바보타로스러운 것들이. 근데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카드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샤도우 사이드가 있어요. 다소 어둡습니다. 뭐 카드 딱 봐도 어둡죠. 까맣고 그런데요. 특히나 이 샤도우 사이드 있잖아요. 지난번 감춰진 진실에 나왔더라고요. 일단 요 두 에너지는 여러 가지로 말해볼게요. 사람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접근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벽을 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깊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두렵든 또 상처받는 것이 두렵든 사람들 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든 그런 것들을 좀 막고 있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뭐 일에서 성취하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를 더 넘어가야 되는데 단계를. 근데 이제 그걸 넘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이 뉴 엑서사이즈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뭔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돈가스 집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노력은 2배로 하고 있는데도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배의 노력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삶의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이 진실이 그 안에서 사랑을 일단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큐피트의 에로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개도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어떤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군요. 쉽지 않다라고 말하자마자 이런 카드가 나와요. 딱 그림만 봐도 뭔지 알겠죠? 자, 아하, 그렇군요. 뭐 사랑의 리딩처럼 돼갑니다. 여기 문 카드가 있는데 여기 문의 역방향이 있네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을 알겠습니다. 8개의 탈의 역방향인데요. 지금 밑에 4개의 지팡이인데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거거든요.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그랬는데 이런 게 일단 나오고요. 2개의 지팡이도 나오고 8개의 컵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8개 칼에서 역방향을 꺼냈는데 그렇군요.
진실을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진실은 좋아요. 좋다고 했잖아요. 요런 거잖아요. 지금 큐피트 에로우도.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밑에 카드는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떤 사랑의 아픔 때문에 이 사람이 보답으로 오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밑에 있는 얘네들까지 포함을 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어떤 큰일을 하나 겪으셨는데요. 그 큰일은 이별이 아니고요. 어떤 사실을 알게 돼서 큰일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제가 딱 깔았을 때 느껴진 거는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죠. 기다리지 않겠다 카드예요. 떠나겠다 카드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이 사랑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이랑 이별을 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여러분은 기다렸다 카드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기다렸다 카드잖아요. 얘가 뒤집어지면 뭐냐? 내가 기다렸던 그 열심히 했던 시간이 다 낭비였구나 예요. 즉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렸나 봐요. 그런데 그 기다렸다는 카드가 또 있었죠. 자, 기다리지 않겠다 카드고요. 이것은 기다린 시간 자체의 용량으로 볼 때 그 용량이 무의미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7번 동전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안 기다리겠다가 됐고 심지어 떠난다고까지도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인지시켜 준 것은 어떤 누군가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한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의 카드라고 볼 땐 이 큐피트의 에로우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랑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은 상당히 힘들어진다 봐요. 일단 칼이 의미하는 것은요. 특히나 10번 칼은 정말 깊은 아픔이에요. 이 깊은 아픔은 어떤 식으로 오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요. 그 일에서 충격을 먹고 트라우마처럼 되면서 칼이 등에 꽂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에너지를 받게 되면 등에 칼이 꽂히는 게 느껴져요. 실제로 칼이 꽂히진 않지만 그 정도로 놀라우면서도 슬픈데 어이없고 정신없고 하는 그런 에너지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멍해지다가 시간이 지나고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정말 깊은 아픔에 점점 빠지게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얘입니다. 저의 리딩으로 볼 땐 이 결혼이라는 것을 전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무언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카드예요. 그 시간이 힘들어도 내가 가져가볼 그리고 노력해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렸던 건데 결론적으로는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된 거죠. 뭔가 다 싫어요.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는 거, 지금 여기 보면 여성분 앞에 거울에서 손이 나오죠. 자, 이 거울로 빠져봐. 이 손을 잡으라니까 라고 하는데 이 여성분은 너무 슬퍼해요. 아니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분도 뭐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기는 해요.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카드인가? 여러분이 결혼을 두려워했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볼 때는 결혼을 하기가 두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의 전상대편이 여러분이랑 이별한 건 여러분이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결혼할 생각이 없고 당분간도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이 떠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고 나서 그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힘들었다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벌어진 건 어느 정도 지나서겠죠. 자, 그런데 월드의 역방향이에요. 솔직히 에너지적으로 볼 땐 얘가 제일 적 같은 에너지예요. 뭔가가 끝나야 돼요. 아픔이든 뭐든 끝나야 돼요. 안 끝나요. 끝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일단 그
10개의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개의 칼은 이 아픔도 곧 끝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문카드의 역방향이 나왔어요. 문카드는 타로카드에서 상당히 어두운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도 나왔어요. 저는 여러분이 문카드까지 꺼냈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부정적일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건 맞는데 드러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의 관점에서 볼 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과 만약에 연락이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는데 어떤 사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카톡에 올려져 있는 이상한 사진 같은 거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던가, 혹은 그 전상대표 연에 결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A라는 분이 뭐 건너 아는 사람인데, 그 건너인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흘렸거나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식사 시간에 아니 있잖아, 그때 그 김언니 기억나? 왜? 그 언니 결혼한대. 어머 세상에, 진짜? 언제? 약간 요런 것들을 전에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됐든 이 문 에너지는 드러나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자, 8개의 칼의 역방향이죠. 이게 언더라인인데요. 여러분이 만든 감옥 안에 넣어놨다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이 결론적으로는 그 쇠창살입니다. 발음 안 돼요. 쇠창살. 그 안에 지금 본인이 들어가 있는 건데, 눈도 묶고 있고 끈으로도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 카드가 나를 계속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 카드가 얘예요. 다크나이트는 딴 게 아니라 사람을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어졌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랑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도 있죠. 근데 지금 사랑은 들어와 있어서 제가 그렇게 리딩을 한 거예요. 무엇인가를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안 되셨어요. 일단은 수포로 돌아간 게 맞고, 그 수포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동전의 관점에서 볼 땐 그것은 투자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카페를 하자고 했는데 이게 카페가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과일 들어가 있는 음료 같은 걸 좀 많이 팔아야지 돈이 되는데 계속 커피만 마시는 거예요. 몸만 힘들고 뭐 잘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시다. 아무튼 이 힘든 게 안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은 뭐냐면, 여러분이 방법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 카페가 계속 꾸준히 가는데 나는 몸은 힘들고 돈은 안 되고 그달 벌어서 그냥 그달 이렇게 메꾸는 것 같고 뭐 이런데 이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여기도 문 닫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바로 얘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갖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이 조그만 카페에서 밖에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내가 기껏 간다는 것은 화장실 한번 가는 것 뿐인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든 거고, 그 실패가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구나라고 느껴지는 카드가 얘예요. 하지만 뜬금없이 감춰져 있는 진실은 큐피트 에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오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클로버의 관점에서 볼 땐 이 어두운 에너지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 여러분이 카페를 하든 뭐 전상 대표님 결혼을 했든 여러분들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오는 겁니다. 그거예요. 자, 이 진실이 어떤 에너지로 가고 있는지 볼게요. 폰트리로 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폰트리는 전화나무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그 번호들 있잖아요. 전화번호부. 그걸 의미하는 게 폰트리예요. 카톡도 왜 자동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카톡 리스트에 있는 그 사람들도 다 폰트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이 감춰진 진실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스물스물 오고 있냐, 그걸 보고 싶어서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큐피트의 에로가 있는데 심지어 폰트리까지 있다면 이분은 여러분의 전화번호 안에 등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인가 봅니다.
그리고 이 폰트리라는 게 전화라는 것은 이제 상당히 단면적인 부분이고요. 모임이라고 할까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감춰진 진실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진실이 좋은 게 좋은 거죠. 만약에 리딩이 막 좋았는데 진실이 안 좋으면은 제가 또 리딩하기 얼마나 그렇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뭔가 좋은 것이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진실이 어떻게 올지 봅시다. 사우스 노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사우스 노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할 말 많은 카드인데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바라는 카드는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지금 이 카드가 나왔다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온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지금 이 카드는. 사우스 노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보어가 있어요. 그렇군요. 멧돼지, 티컵이 있어요. 글러브가 있습니다. 감춰진 진실은 뭐냐라고 해서 꺼낸 게 얘거든요. 그런데 일단 감춰진 진실은 행운으로 온다고 했고, 심지어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랑과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카드 자체는 상당히 심각해요. 저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이 일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일단 들거든요. 제가 그냥 카드를 하나씩 짚어드리고 제가 그냥 예측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우스 노드가 있죠. 사우스 노드는 제가 올렸던 리딩 중에 운명이 한 칸 이동한다라는 리딩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우스 노드와 노스 노드의 이동에 관한 그런 건데, 사우스 노드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전생에서 가지고 온 것을 말해요. 그게 여러분의 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빚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삶의 빚이라는 life step이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이 이번 생에 갚아줘야 되는 무엇인가 였다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잖아요. 지금 카드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겪었던 것은 여러분이 갚아줘야 됐다라는 무엇인가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아픈 것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분에게 여러분이 상처를 준 거죠. 그래서 이번 생에 갚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가장 큽니다. 여러분이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을 의미하는 것 역시도 사우스 노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숫자에 강했어. 나는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어려워. 타고난 숫자에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 이제 공대를 가고 뭐 그런 걸 하겠죠. 그게 사우스 노드예요. 그냥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적으로 잘하는 게 누구나 있잖아요. 그것을 택하게 되면 그 삶은 편해져요. 당연하겠죠. 잘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 이뤄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다소 따분한 삶이고 성취욕이 있는 삶은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우스 노드고요. 그래서 이 사우스 노드가 나오면은 무엇인가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카드기도 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거죠. 멧돼지가 나왔죠. 상당히 거친 카드예요.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게요, 키워드가 위험이에요. 위험. 상당히 공격적이고 여러분에게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위험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요 두 장의 카드가 뭐냐면 크게 뭐 바라는 거 없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 싫고 도전하기 싫고, 그 카드가 또 나왔죠.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두려운 게 있기 때문에 진취적으로 나아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 잘해도 잘한다. 약간 그 느낌인 건데, 글로브가 나왔잖아요. 이게 솔직히 돈을 의미하는 건데, 여러분이 좀 뽐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것 역시도 크게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의 안정을 추구한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예요. 무엇인가 큰 걸 말하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인데 사우스 노드는 지금 나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보어가 있다면 이 보어가 여러분을 계속 공격적이고 도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매스큘런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남자 카드예요. 그러니까 약간 투박하고 섬세한 면이 없고 약간 그런 에너지가 얘거든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계속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지만 뭔가를 계속 이렇게 해봐 라고 밀어붙이게 되는 어떤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일은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는 행운으로 온 거 맞고, 그리고 현재 카드의 흐름으로 볼 땐 그걸 밀어붙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큐피트의 에로우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전화번호에 등록되어 있고요. 뉴 엑설사이즈의 관점에서 볼 땐 헬스클럽에서 상당히 상남자처럼 운동하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걸 그냥 상황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앞에 상당히 거친 상황 하나가 와서 조용하게 가고 있던 삶에서 계속 뭔가를 부추기게 되는 건데, 그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행운으로 이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 같아요 라는 어떤 카드가 안 나오고요. 되게 두리뭉실하게 나와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보통 이제 그림에서도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죠. 일단은 컵이 있으니까 이건 역시도 폰트리와도 비슷하게 사회적인 무엇인가와도 엮여 있다라는 거고요. 글러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꾸미고 나가야 되는 어떤 장소, 그런 곳에서 만나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오라클을 좀 올려볼게요, 여러분. 근데 저는요, 여러분하고 상당히 대립되는 어떤 사람이 오는 것 같거든요, 느낌적으로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좀 투박하고 둔탁한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컵하고 장갑이 나와 있다면.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왜 이렇게 들이대지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 들이대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의 이 에너지가 빨리 끝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자, 보겠습니다. Listen to your intuition인데요. 직감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거든요. 솔직히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직감을 하게 된다면 그 소리를 따라서 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일이 됐든 사랑이 됐든. 그것을 의미하고요. 자, 노랍니다. 뭔지 몰라도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노래요. 뭐에 대한 노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헐리데이입니다. 공휴일인데요.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해답은 휴가철에 힐링을 하기 위해서 떠난 짧은 여행, 이런 데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거든요. 일단은 추석 공휴일이 지났으니까, 그죠? 이제 뭐 크게 공휴일이 없는데,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안 나오려고 하네. 네. 11월입니다. 일단 홀리데이 옆에 11월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남은 연차 끌어모으는 건 11월에 한다. 11월에 여행을 가게 된다. 혹은 11월에 어떤 거친 일이 벌어지거나 할 수 있다. 혹은 11월에 여러분에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가능할 거예요. 한 장만 더 열어봅시다. 6개월 뒤랍니다. 지금으로부터. 내년 4월이면 봄인데, 일단 요것도 그냥 기억은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랑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사랑 카드를 하나 열어봅시다. 재회 카드예요. 이 카드는 재회 카드예요. 특히나 이제 이 재회는 어떤 재회냐면 꺼져 있었던 불꽃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An Old Flame Returns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불꽃이 돌아온다인데,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처를 준 분은 A라는 사람인데 지금 나타날 이 분은 B라고 볼 때 이 B는 진짜로 오래전에 끝났던 한 6, 7년 전에 끝났던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사람이죠. 여러분이 상처를 줬던 그 사람 이전의 사람, 그런 사람이 돌아온다도 가능은 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너무 억지스럽게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사우스 노드가 있다면 아무튼 여러분과 관련되어 있던 그 분은 적어도 전생과도 관련이 있었던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쉽게 끝날 인연은 아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 관계가 다시 재점화가 되는 부분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은 떠난다라는 카드까지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큐피트 에로우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오는지, 아니면 진짜 한 10년 전에 이별됐던, 지금은 이름도 까먹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회는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일단 11월과 내년 4월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게 거북이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감춰진 진실 두 번째, 호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춰진 진실은 이전의 포맷과는 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사랑하시는 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쳤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였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삶 전반에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그 진실,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카드를 열어가면서 여러분이 몰랐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진실이 무엇인지부터 좀 보고 갈게요. 47번 브라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K 스페이드 카드예요. 일단 전반적인 것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관련된 카드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신부 카드인데요. 이 브라이드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싱글일 경우 싱글의 삶에서 많은 만족감을 느끼는 어떤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상당히 나쁘게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하고 있다면 그 관계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또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싱글에겐 좀 좋은 카드이기는 하지만 커플이신 분에게는 조금 약간은 좀 꺼려지는 카드기는 한데요. 일단 진실이 이 카드라면 여러분이 싱글이라고 볼 때는 뭔가 좋은 분이 나타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싱글인 삶에서 무엇인가가 좀 따분하고 이런 삶을 보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거기서 여러분에게 상당히 급진적으로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하거든요. 자, 일단은 얘를 올려놓고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계속 카드는 따라가 봐야지 알겠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커플일 때는 커플에 약간 좀 문제가 생긴다, 흔들릴 수 있다, 약간 그런 것도 의미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소울메이트가 있네요.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사랑 리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소울메이트라면 여러분 앞에 소울메이트가 나타난다라는 건데, 여러분이 싱글이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울메이트가 오는 거겠죠.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충만해지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카드니까요. 그런데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커플이 있다면 그 커플은 약간은 좀 다툼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따라가 봅시다. 일단은 좋은 거죠. 좋은 게 나오면 좋은 거예요. 자, 카드를 계속 열어가면서 볼게요. You are stronger than you know.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너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 앞에 나와 있는 킹 스페이드 카드도 뭔가 이렇게 터프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관계로 본다면 이 카드는 다툼을 할 때
삐져서 말 안 하고 뭐 며칠 동안 연락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좀 심하게 다툴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툼이 관계를 진짜 종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카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은 강하다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는데 너무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글쎄요. 일단은 싱글이신 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에게 좋은 분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소울메이트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두려워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사귈 수 있을까? 내가 고백을 하면 받아줄까? 뭐 이런 건데 여러분은 강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커플이신 경우라면 여러분들과 그 상대편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약간 이별을 감지한 거죠. 뭔가 다툼이 있거나 그럴 때 여러분은 그 관계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놓지 않는데 용기가 나지 않고 두렵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고요. 만약에 이게 사랑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면 여러분 앞에 어떤 일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여줄까요? 세퍼레이션이 있네요. 그렇군요. 소울메이트가 있는데 세퍼레이션이 있다고요? 그래요. 자, 디셉션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든 간에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소울메이트 카드 나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췄잖아요. 그러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못된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보타로스러운 카드가 나왔는데요. 일단 느껴지기에는 정말로 사랑했던 어떤 분과의 이별까지 거의 확정되는 듯한 느낌의 무엇인가로 일단은 보여져요. 왜냐면 요 카드 2장 때문인데요. 제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의 에너지라고 해서 지금 꺼낸 건데요. 이별이 있고 디셉션이 있어요. 일단은 디셉션은 여러분을 기만하고 속인 무엇인가라는 거죠. 지금 이 남자가 물에 얼굴을 반쯤 담그고 표정을 가리고 있죠. 이 세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별을 의미는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재회를 바란다든가 사랑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다던가 뭐 그런 것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볼 때 싱글이신 분은 이별이 된 건데 그 이별에서 여러분이 너무 아팠고 그리고 지금은 마음속에서 어떤 한 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한테 여러분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이 디셉션은.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분이 돌아온다라는 느낌보다도 새로운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현재의 어떤 에너지로 본다면 이걸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어떤 관계가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좀 심하게 다퉈서 지금 아슬아슬하신 커플이라면 지금 이별하기 거의 직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소울메이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카드의 맥락은 그 상대편이라는 분이 현재 디셉션을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다르게도 볼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카드 일단 열겠습니다. 교황의 역방향이네요. 그렇군요. 나이트 펜타클이 있어요. 킹 컵스의 역방향이 있어요. 지금 나이트는 서 있거든요. 킹 컵이 뒤집어져 있어요. 솔직히 이분이 사람 마음 갖고 놀기로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7개의 컵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4개의 지팡이의 역방향인데요. 이렇게 됐어요. 지금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뭐 나쁘게 볼 건 아닌데 윌이 뒤집어져 있네요. 자, 일단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카드는요, 뭔가를 좀 명확하게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이걸 사랑으로 보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일이나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무엇인가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노력이 여러분들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건데, 글쎄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냥 일률적인 노력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 노력이라는 건 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일을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너는 노력을 했으니까 그런 보답을 받는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벌어지면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이런 보답이 오겠지라고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하고 있는 여러분의 노력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 앞에 감춰져 있는 진실은 여러분에게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가 온다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망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걸 이루고 싶고 그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일 자체도 상당히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적성에도 맞고 잘해내고 싶고 이런 일인데, 카드가 약간 좀 조언을 하는 게 노력을 꾸준히 하시는 건 좋은데 다만 모험을 하지 않는다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도전적인 부분이 필요로도 하고, 진취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도전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카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노력에 비해서 뭔가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의미했어요. 자, 사랑으로 본다면 일단 언더라인 4번 카드죠. 지팡이 카드인데요. 4번 지팡이는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죠. 이거는 결혼을 의미합니다. 여기 신랑 신부예요. 결혼식이죠. 웨딩을 의미해요. 그리고 결혼을 의미합니다. 5번 교황님 카드는 대표적인 결혼을 의미해요. 혹은 어떤 신념을 의미하는데 제가 그것도 나중에 따로 리딩을 할게요. 그런데 일단은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가 2개가 나와 있고, 누군가가 지금 마음을 가지고 놀았어요. 솔직히 킹컵스의 역방향은 아무튼 마음 자체를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7개의 컵의 역방향이 나와 있는 게 좀 중요한데요. 솔직히 7개의 컵은요,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게 판타지예요. 여러분이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그러면 너무 행복하겠어. 이런 것도 의미를 하고요. 그게 가장 큰 의미인데, 그 꿈이라는 것 안에서, 꿈 안에서도 정확한 어떤 그 카테고리를 정해서 무엇인가 한 방향으로 꿈을 꾼다면, 그 꿈은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여기 보면 7개의 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좋은 것을 상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판타지죠.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지면 판타지를 없앤다. 이제 꿈에서 깨어난다. 그렇게 리딩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무엇을 정확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라고 했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고는 있었는데 더 이상은 내가 그것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나는 뭘 좋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 뒤집어져 있죠. 유일하게 서 있는 애가 얘입니다. 나이트 펜타클인데요. 솔직히 여기 킹이 나왔고요. 여기 나이트가 나왔어요. 솔직히 이게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이고, 나이트는 조금 젊은 사람이죠. 만약에 이게 가족으로 본다면, 그리고 결혼이 뒤집어졌고 결혼이 뒤집어졌다면, 이게 이혼으로 본다면 지금 이분이 여러분의 상대편이고요. 이분은 여러분의 자녀분일 수도 있어요.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고딩, 중딩은 아니다. 아무튼 약간은 좀 어린 어떤 누군가를 의미하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볼 때는 지금 이분이 여러분에게 디셉션을 한 거고요. 이 카드가 디셉션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상처를 준 건 이분인데,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알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늘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한 명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소울메이트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흘러가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울메이트는 이 사람일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죠.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기간 동안 사귀었던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이 사람은 어디인가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이분과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냥 전부 다 에너지로 읽으면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어떤 게 있거든요. 이 세상에 호박이 제일 맛있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오이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오이를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오이를 먹어본 순간 새로운 세계를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호박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이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모든 게 바뀐 거죠. 그걸 의미하는 게 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방향으로 돼 있으면 호박만이 전부다 였는데 이렇게 되면 호박만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드가 이기도 하죠. 호박이 이 세상의 최고다라고 말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여러 개의 종교가 있고 그 종교를 믿는 건 자유 선택인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그 종교를 왜 믿어?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정말 진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말이고 그냥 아예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호박이 이 세상에서 최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단 뭔가 진득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느리지만 진중하게 장난식이 아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 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계속 꾸준히는 하고 있는데 점점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조금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 믿음하고는 다른데 이 믿음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호박은 이 세상에 제일 맛있어 라는 어떤 한 문장화 될 수 있는 믿음인데 얘의 믿음은 내가 진짜로 호박을 좋아하는 게 맞을까? 이 세상에 더 맛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호박에 대한 믿음인 거죠. 이건 여러분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혼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세상에는 호박 말고 오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러면 나는 호박을 버려야 되는 것인가 든 뭐든 간에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온 에너지는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상당히 큰 혼돈과 관련된 어떤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지금 이 카드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의 신념이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할까요?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좀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하는 회사고 이 회사 꾸준히 다니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은 이 회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리고 여러분과 이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뭔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따로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한 카드가 또 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하잖아요.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진짜로 큰 이별을 만약에 한 거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다 라고 볼 땐 여러분은 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 관계는 나의 소울메이트야 라고 믿고 있는 믿음 때문인 건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는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는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도 나약해지겠죠. 그렇게 가져가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가 나왔다.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별도 나와 있고 디셉션도 있고 이분이 뭔가 잘못한 건 맞아요. 솔직히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혼동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소울메이트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들 우리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이건 아니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 7개 컵의 역방향은 호박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가 된 거예요. 이 카드는. 근데 싱글분이라고 볼 때 이 카드는 이제 싱글분일 경우에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겪은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사랑에 대한 믿음도 없어졌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지금 누군가가 있다도 가능하죠. 여러분보다 약간 나이가 어린 어떤 분이 있다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러분에게 접근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일단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잃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랑 왜 하는 거야 그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헤어질 거잖아. 그러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는 거죠. 심지어 소울메이트까지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라클을 한 장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 감춰진 진실과 관련된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진화되고 있는지 좀 볼게요. 그렇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새 카드가 나왔어요.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요. 특히나 참새가 의미하는 게요. 여러분, 소문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거래요. 그런데 그 얘기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라는 거죠. 참새가 전해준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트러블 카드입니다. 밑에 트러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싱글이신 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오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 뭐 집안 문제든 여러분 개인의 문제든 회사의 문제든 어떤 문제가 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요. 여러분에게는 좋은 무엇인가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니까 카드는 더 따라가 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이게 제 느낌적으로는 상당히 길게 가고 있었던 어떤 관계에 이별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얘까지 나왔다면 이게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대편으로부터의 어떤 문제적인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뭐 그게 보통은 뭐 바람이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상대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모르게 어디 큰 돈을 썼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뭐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오고 있나 봐요. 자, 카드를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감춰져 있는 진실은 뭔가 큰 다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다툼이 제 생각에는 약간 이별과 관련된 다툼 같은데 지금 어떤 문제적인 부분이 하나가 스물스물 다가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꺼낼 카드가 이제 진실이니까 뭔지 봅시다. 자, 카드를 열게요. 카이런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카이런은 여기 힐링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상처의 힐링을 하는 건데 카이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이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직감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소울메이트라는 분과 솔직히 이 스페로가 나와 있다면 여러분도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래빗, 토끼가 나옵니다. 토끼가 있는데 윙이 있고요. 그렇군요. 트리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카드를 한 장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뭘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싱글이신 분에게는 좋은 무언가가 있지만 커플이신 분에게는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또 심지어 그렇게 카드가 나왔기도 했고, 일단 여러분이 싱글일 경우에 이 카드는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어떤 큰 상처가 몸 전체적인 어떤 컨디션도 좀 상당히 안 좋게 했었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것은 래빗인데 토끼는 기다리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있어서 가보고 싶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 앞에 있는 언덕을 넘어가면 더 많은 토끼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는 이게 래빗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힐링을 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든 뭐 이렇게 진취적이지 않든 뭘 하든 그렇게 있다가 여러분에게 날개를 펴는, 즉 야망을 갖게 하는 어떤 것이 오게 되는 거고요. 그 야망이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소울메이트한테 받은 건 있지만 솔직히
요것 때문에도 그렇긴 한데 진짜로 여러분이 좀 아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만성적인 어떤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몸을 챙긴다고 하는 부분에서 막 짜증도 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지치고 뭐 다 놓게 되고 막 약간 요런 것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가장 뭐 많이 볼 수 있는 거 뭐 방사선을 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도 있겠죠. 뭐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아무튼 그게 이별과도 같이 겹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거의 좀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오면 좋겠지만 굳이 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뭔가 호기심이 가는 무엇인가가 생기게 되고 그 안에서 야망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야망에서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아주 좋은 리딩이에요. 자, 그런데 커플이시거나 어떤 관계를 하고 계신 분은 지금 상당히 아슬아슬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요, 어떤 것을 감지를 하시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뭔가를 알게 되고 그게 조금 나쁜 이야기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싸움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레빗을 꺼냈다면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꾸거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랑을 끝내기 싫어서 어떤 다툼이나 이런 거를 만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 에너지가 그 에너지죠.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길게 가는 관계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랩이실 수도 있어요. 자, 그 상황에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큰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라든지 뭐가 됐든 나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어디론가, 자리를 잡는 좋은 거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는 좋은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 틀입니다. 그러니까 틀이의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어디인가에 자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건데 솔직히 이게 어떤 누군가와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연결 안에 지금 날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큰 사업을 하거나 내가 이런 걸 해보거나 어느 지방 가서 뭔가를 해보거나 뭐 이러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 자체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카드는. 그것이 감춰져 있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되면 이제 바람처럼도 보이잖아요. 그 일과 관련된 어떤 사람. 그런데 단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떤 재산적으로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레빗을 하고 있는 이 이유도 뭔 것 같냐면 이분과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게 금전이 아니면은 어떤 누군가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볼 땐 디셉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기와 관련된 어떤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지는 마라 라고 저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상대편이라는 분이 뭔가를 추진하고 하려고 한다면 그게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왜 이렇게 참견을 해?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좀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전부 다 야망과 뭔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어떤 디셉션을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바람이라고 볼 때는 지금 여러분과 있는 이 환경에서 지금 상당히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 이유는 답답하신가 봐요. 그것도 의미를 하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 부분에서는 해결 방법을 같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걸 늦추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의 상대편이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게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특히나 그런 부분이 많이 엮이게 되잖아요. 뭐 재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카드도 그렇게 말하네요. 뭔가 정보를 더 알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느낌도 드는 게요. 여러분의 상대편이라는 분이 야망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걸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체크해봤어 라는 거 있잖아요. 놓칠 수 있거든요. 너무 흥분되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게 만약에 사건이 터지게 되면요, 두 분 사이가 상당히 위태위태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도 위태위태해서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믿어주고 그냥 내가 여기서 더 문제 만들지 말자 뭐 약간 요런 것 같은데 그러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게 나오네요. Goodbye to the old, hello to the new 카드가 나옵니다. 옛날 것, 잘 가, 새로운 것, 안녕 카드예요. 일단 뭐 싱글이신 분은 새로운 어떤 삶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너는 있잖아. 네 삶에서 어떤 한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됐거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새롭고 더 나은 미래의 한 부분이 오고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여 라고 하는 카드예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은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로 뭔가가 위태위태한데 여러분이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는 거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흔히 말해 자식들 때문에 이게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참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히 할 거 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이 듭니다. 뭔가 정보를 더 알아내야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일단 2월달이 나왔고요. 지금 10월이니까 4개월 남았죠. 뭔가 흘러가는 느낌으로 봤을 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3개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랍니다. 3개월 동안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10월, 11월, 12월 내년 초쯤이 되면은 뭔가가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이 겨울에 어떤 일이 있을 건가 봐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올지를 좀 봅시다. 그냥 이 리딩을 다 제외하고서라도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올지 좀 열어보도록 할게요. 피지컬 커넥션이 있습니다. 도저히 서로를 놓지 못하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드디어 그 두 사람은 한 몸이 된다. 카드가 나왔어요. 신체적인 연결이죠. 그래서 이건 뭐 싱글이신 분 카드긴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천사의 조언으로 볼 때 만약에 그 여러분이 좀 아슬아슬한 분이 있다면 잘 사는 고 잘 지내고 있는 커플이라면 이건 여러분의 리딩이 아니에요. 우린 잘 지내고 있는데요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럼 여러분의 리딩이 아닌 거예요. 호박을 고르셨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진짜 천사의 조언처럼 이 분께서 좀 야망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막 그런 부분이 만약에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좀 어려워지고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러는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어떤 분을 만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런데 저는 이건 싱글이신 어떤 분에게 오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더 할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호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감춰진 진실 세 번째, 사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부터는 여러분 감춰진 진실 포맷을 약간 바꿨어요. 이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감춰져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냐, 진실은 무엇이냐를 보는 거였는데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 포함 여러분 전반적인 삶에서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던 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로 인도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을 찾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카드가 나오고요. 10 하트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부캐 카드가 나왔고요. 보통 이제 감춰진 진실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카드는 정말 좋은 카드예요.
여러분 앞에 상당히 행복한 삶이 놓여져 있대요. 그리고 이 부캐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것도 좀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뭔가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자격증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그런 것이 결실을 보게 된다라는 것도 가능해요. 솔직히 그 자격증을 따게 되면 인생이 좀 바뀌잖아요. 그 자격증을 토대로 내가 어딘가 취업을 할 것이고, 그 취업에서 여러분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전에는 막 공부한다고 알바도 잘 못하고 해서 돈도 없어서 밥도 잘 못 먹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얘가. 그런데 이게 지금 감춰진 진실이라면 느낌적으로는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카드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게 될 카드들은.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일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한번 계속 따라가 봅시다. 그런 것도 가능하죠. 이걸 이제 사랑으로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어쨌든 사랑도 포함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상당히 길고 행복한 사람이 온다? 그것도 가능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를 열어볼게요. Not Enough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지금 꺼낸 이 Not Enough 카드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책하고 있다는 에너지예요. 지금 이 카드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에너지는 뭐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솔직히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뭔가 목표를 이루기는 했는데 그 목표가 여러분의 성에도 차지 않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는 자신감 부족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해도 잘 안 되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 역시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좌절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한 장 더 열게요. Realizations and Epiphanies 카드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이 카드는 감춰진 진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힌트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무언가 자각하고 인지되어진대요. 인지가 아니죠. 에피파니는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리얼라이제이션은 자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감이 결여돼 있고 뭔가 도전하려고 해도 두렵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쓱 빠져나와서요, 여러분을 본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거울을 봐도 여러분이 보이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거울을 보기가 힘들 겁니다. 그냥 콘택트 렌즈 할 때나 혹은 화장할 때나 거울을 보는 거지, 실질적으로 5분 이상 거울 보기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자신을 뚫어져라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거울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본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게 리얼라이제이션이에요. 혹은 어떤 상황 하나가 벌어지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대하는 어떤 행동들을 볼 때, 나의 위치가 이런 거구나,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했지만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든 뭐든 간에 그런 어떤 자각도 가능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 앞에 부캐가 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뭔가를 변하게 되는 어떤 계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을 상당히 장기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카드 계속 따라가 볼게요. 그로스 카드가 나와요. 썸머예요. 일단 여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뭐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이게요, 여기까지는 상당히 자신감이 없다가 갑자기 이 두 카드만 딱 봐도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막 성장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어 라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지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스하모니가 나옵니다.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나 봐요. 자, 일단 컨플릭트 카드인데요. 여기 보면 트리거스라고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는 뭔가 모순이 있다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냥 계속 다니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변화를 가져야 되고 더 올라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회사를 가면 출근하고 매달 25일 날에 월급이 꽂히고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이 컨플릭트는 뭐냐면 그거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개가 모순이 되는 거잖아요. 그 모순이 뭘 만드냐면은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촉진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디스하모니가 나와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랑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뭔가 나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옆에는 그로스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성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 자각하고, 아, 인생 그런 거구나, 내가 좀 바꿔야겠구나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주입되고 있는 거라면 그건 틀림없이 얘 때문일 텐데, 뭔가 방향 전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한 방향 전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타로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열면은 좀 더 알 수가 있겠죠.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킹업 원즈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방향이고요. 못된 카드 하나 나왔어요. 자, 세븐 스워드 있고요. 4개의 동전도 나오네요. 요즘 참 많이 나오는 4개의 동전. 퀸 펜타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 페이지 옵 스워드의 역방향이고요. 밑에요, 여러분, 페이지 코인이 있어요. 페이지 코인이 있거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템퍼런스가 있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개의 칼 역방향, 밑에 하이프리스티스 카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짧게 에너지를 설명드리고 제가 보여지는 것을 한 2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킹 오브 원즈는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알아서 하는 거고요. 심지어 없던 일도 만들어서 하시는 왕이죠. 그래서 상당히 진취적인 왕이고요. 일명 노동의 왕이죠. 성을 만들어라! 이러면은 다른 왕들은 그냥 성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고 끝나는데, 이분은 직접 가서 이제 시찰도 하고 성 짓는 사람들에게 약간 용기도 복닫아 주고 뭐 이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그 말인 즉슨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없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봤자 뭐 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건데, 그 옆에 7개 칼이 나왔어요. 7개 칼은요, 솔직히 이게 뭐 나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이거 자체가 하는 행동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건 죄책감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지금 전쟁터에서요, 칼 7개를 들고 나가는데, 지금 여기선 하나, 둘, 셋, 넷, 4개 들고 나가고 3개는 어디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담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넘어오진 않았어요.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 중간에 걸터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나가도 되는 게 맞을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쟁을 하고 있잖아. 나 살라고 그것도 칼을 4개나 훔쳐서 나가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책감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에 혼동이죠. 나가고 싶은데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는 4개의 동전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십시오. 밖에서 즐거운 일이 벌어지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왕관에 동전 하나 있죠. 가슴에 동전 하나 있죠. 발 2개도 동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전이 이분이 갖고 있는 정말 소중한 거고요. 절대 뺏길 수 없는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 그 벽에 보면은 이렇게 좀 틈이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자신이 동전이 4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쪼그리고 앉아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동전을. 그 말인즉슨 내가 갖고 있는 것에서 내가 포기할 순 없어 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자, 퀸 오브 펜타클스는 통장의 여왕입니다. 우리 그 ATM 가면 통장 밀고 통장 정리하잖아요. 요즘엔 잘 안 하지만 그 통장이라는 것은 내 수입이 찍히고요, 지출이 찍혀요. 그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내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차곡차곡 모아간다라는 그런 통장을 관리하는 어머니래. 여왕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안정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 못하겠어 인데, 이것은 내가 가진 게 없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지고 있지 않은 건데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페이지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인데요.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 그런데 페이지 스워드는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름 방학 숙제로 해변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와 라고 하면 일단 바다를 먼저 그리겠죠. 그리고 뭐 조개도 그리고 배도 그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카드는 뭐냐면 그 바다와 관련, 여름과 관련된 걸 그리라고 할 때 생각조차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여행 가고 싶은데 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럼 어디를 가지? 미국 가볼까? 베트남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여행을 가려면은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준비도 못 한다는 거죠. 아무튼 뭔가 시작을 하려면 그 아이디어든 뭐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사람이 뭘 못하냐면요. 결정을 못 내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으면 그 나라의 비행기 표도 못 끊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페이지 오브 스워드의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작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희미하다예요. 결정을 못 내리겠다도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도 가능해요. 자,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회사로 본다면 여러분이 그 회사에 아무런 열정 없어요. 개뿔 없어요. 그런데 나가고 싶은 거예요. 중간에 걸터 앉았어요. 사표를 던질까 말까 그러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이 지고 있어요. 아니야, 이거라도 갖고 있어야지라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는 가진 게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즉, 그 월급이 많든 적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한 십몇 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쓰다 보니까 남아있는 돈이 없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놔버리면, 이 회사를 놔버리면 내가 없는 것에서 더 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는 그런 느낌이죠. 특히나 얘는 동전이기 때문에 금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차선책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관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기에서 더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뭔가를 더 배워서 뭔가를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뭘 만들었냐면 여러분들에게 자존감을 떨어뜨렸어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성장하고 싶고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모순을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방아쇠는 당겨져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게 이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라는 거죠.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볼게요. 자, 대표적인 바람둥이 카드고요. 거짓말 카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간다 카드가 있었어요. 그 관점에서 볼 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거나 특히나 이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거나 뭐 썸을 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 건데 사랑은 못 가겠어요. 최대한 뭐 잠자리까지는 되는데 사랑의 감정을 달라는 것까지는 못 해주겠는 거예요. 뭐 그런 건데 그건 왜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놔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데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계속 갔다가 백을 하고 약간 그런 것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에게 어떤 바람둥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이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놔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놓는 거고 놔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위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이 결론적으로는 이 디스하모니, 즉 이 7개 칼의 에너지가요. 여러분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카드 전체는. 그래서 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인데 사랑의 예를 들었을 때도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준 게 바로 이 그로스예요. 성장인데 뭔가 확실하게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어떤 상황은 올 것 같아요. 너무 막 많은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로즈가 있네요. 컨피던스고요. 솔직히 이 장미가요, 열정을 의미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타로 카드에서 장미는 사랑의 열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그냥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신감이 없는 건데 자신감이 지금 오고 있대요. 제가 이 카드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감춰진 진실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오게 되냐라고 해서 꺼낸 거거든요. 자신감이 스물스물 여러분 쪽으로 오고 있는 거래요. 그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면 더 좋겠죠. 사랑의 어떤 자신감 이런 거라면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춰진 진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춰진 진실은 뭘까요? 일단요, 뭐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 상당히 긴 행복한 어떤 사이클이 하나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곧 끝날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First House, The Body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First House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나예요. 너 아니고요. 우리도 아니에요. 나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중심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런 거야 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변화도 좀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던 운동을 하거나 그 보여지는 기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이라든지 뭐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달라진다 이런 것도 의미하고요. 그리고 건강도 찾아요. 그런 것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약간 체력이 저하되어 있다면 그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죠. 티컵이 있고요. 그렇군요. 해지허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카드는 스파이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 앞에 있는 4장이 감춰진 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2장 카드는 뭐냐면요, 소극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티컵이랑 해지오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해지오그는 뭐냐면 고슴도치는요, 여러분 상당히 센시티브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이 가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여리고 뭐 이런 애인데 두려움도 잘 타고 이런 애인데 자신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밖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뭔가 작은 것에서 만족하고 이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스파이더가 나왔죠. 거미는 거미줄에 걸린 애들을 먹어 치워버립니다. 솔직히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뭔가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낚이게 해서 여러분을 야금야금 먹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진실은 행복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에게 나쁜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그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미줄을 보면요. 대충 이렇게 거미줄을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상당히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들을 고려해서 간격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요,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치밀한 계획을 말해요.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어떤 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또 촘촘하게 만들면 얘가 걸어다니기도 힘들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상당히 치밀하고 집중하는 어떤 계획들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자, 그렇게 볼 땐 여러분들에게 뭔가 작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 해볼까? 저런 것 해볼까? 마카롱 해볼까? 헬스를 다녀볼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왜 하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신감 회복이든 아니면 뭐 상처에서 힐링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좀 바뀌어져야겠다라고 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시도는 하되 뭔가 계속 소극적인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진취적으로 가려고는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스파이더처럼 무엇인가 집중하고 계획을 상당히 치밀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것이 오게 되는 상황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사랑으로 살짝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장미가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감 부족이 됐기 때문인데, 만약에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아무튼 안 좋은 어떤 일을 겪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티컵 같은 경우는 어떤 누구를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죠. 이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거미한테 먹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거미가, 여러분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얻기 위해 나타나는 어떤 사람 같아 보여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반대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작은 만남을 통해서 그냥 좀 알아나 가보고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하는 건데, 여러분이 거기에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게 된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이 거미줄을 친다. 뭐가 됐든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여러분의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긴 행복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됐든 일이 됐든 간에요, 지금 이게 어떤 걸 말해주고 싶은 것 같냐면, 원래는 상당히 자신감 넘치고 잘 웃고 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상당히 다크해지고 다운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1번 집으로 온다는 말은 사이클이 다시 원상복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가 됐든 회사에서의 상처가 됐든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했든 뭐가 됐든 그것에서 여러분이 스파이더가 되는 거죠. 다소 공격적일 수도 있지만 다소 계획도 세우고 치밀하고 그 안에서 자신감도 회복하는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여러분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미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퍼스트 하우스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Not the right time입니다. 지금은 옳은 때가 아니야. 솔직히 이 카드는요,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거나 결정을 할 때 지금 괜찮은 때야 라고 할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있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이라고 카드가 나오네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믿으면 그걸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는 그 말을 하는 카드입니다, 얘가. 보통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제가 로또 1등이 될까요? 그 다음 주에 로또 1등 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믿어보라는 거죠. 카드를 꺼내줄까요? 스피리추얼 티처인데요. 이게 왜 났을까요? 일단 이 카드는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어떤 누군가에게 힐링해주고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타로 리더나 혹은 상담사나 정신과적인 어떤 의사나 뭐가 됐든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대요. 즉 여러분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봐요. 그런데요, 보통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상처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다른 분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꺼낸 거 보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어떤 힌트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카드 나오면 저는 꼭 말씀드리죠. 여러분 타로를 한번 배워보십시오 라는 걸 말씀드려요. 타로 심리 상담사 이런 자격증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일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좀 자존감을 찾고 자신감을 되찾는다,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카드를 하나 더 열어볼게요. 믿어라. 그 때라는 것은 올바른 타임에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될 때 일이 벌어질 거니까 그것을 믿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왜 이렇게 안 와? 일이 벌어지지 않아. 그러지 말고 적당한 때가 되고 그 일이 벌어져야 될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솔직히 이 말도 비슷한 말인데요. 어떤 일들이 언폴드가 되는데, 언폴드는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이렇게 펼쳐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 리딩이 감춰진 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게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건데, 그게 의미가 있는 그때 그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 의미를 갖고 뭔가 이렇게 시기적으로 카드를 좀 꺼내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장만 더 꺼내볼까요? 메시지를 다 꺼내서 하나만 더 열어보겠습니다.
10월인데요. 지금 10월이잖아요. 내년 10월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너무 멀죠. 올해 10월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10월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라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올지를 좀 봅시다. 이건 사랑 리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참고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사이킥 커넥션입니다. 지금 계속요 여러분 영적인 무엇인가와 관련이 있어요. 사이킥 커넥션마저도 정신적으로 이렇게 교감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대화는 단순히 단어를 말하는 것 그 이상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어를 말하긴 하겠죠. 말을 하려면 단어를 말해야 되니까. 근데 그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숨은 뜻 그리고 깊은 의미들은 남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은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약간 로맨틱하게 있기는 한데 그냥 볼만 닿아도 다 아는 거죠. 정신적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자꾸 정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좀 영적인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다. 뭐 타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나 이런 것들, 그런 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할까라고 해서 꺼낸 거잖아요. 우리 사겨? 우리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여러분 옆에 있게 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자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진행을 해본 감춰진 진실 리딩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